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은 꼭 알아야 할 투자 포인트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지금 다음 주도주를 미리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인데요. 시작하기 앞서 해당 영상은 8월 25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최근 지수도 그렇고 시장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과연 지금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 시점이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용 쇼크나 CPI 지표 등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용이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에 유리했고 CPI도 예상치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9월에 기준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죠. 시장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소비지표가 발표되고 PPI 지표도 발표됐는데 소비지표가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괜찮다는 게 좋은 건 아니고 큰일 나지 않았네 정도인데요. 미국에서 고용지표 발표했을 때 거의 쇼크급이었는데 소비지표는 나름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고용은 안 좋은데 소비가 그래도 버티는 걸 보니 살만한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조금만 더 파고들어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게 좋은 게 아니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경기가 좋다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고용이 반토막이 났는데 나비 효과로 분명히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소비가 선방을 했다고 치더라도 이게 실제로 판매량이 증가해서 소비가 늘어난 게 아니라 금액이 올라가서 똑같이 소비를 하더라도 소비가 선방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고용은 반토막 났는데 소비는 잠시 버틴 거지 이게 다음 달에도 버틸 수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봅니다. 가격이 올라가서 사실 소비자들은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요. PPI도 7월달 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생각보다 높게 나왔지만 8월 접어들면서 유가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안정세를 취했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발표되는 8월 달 PPI는 또 다를 거라고 봅니다. 복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물가는 전반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경기는 점점 안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기준금리 인하가 이번 지표들이 발표된 뒤로 밀린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 기준금리 인하가 된다는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빨리 할 거냐 아니면 더 뒤로 딜레이했다가 할 거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9월달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기준금리 인하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나 섹터들 수급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지수도 일정 정도 반응해주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대략 3가지 정도 투자 포인트를 주목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해요. 시장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기준을 잡지 못하는 이런 시장에서는 다음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했을 때 주인공이 될 만한 종목이나 섹터들을 미리 발굴하고 타점을 노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이 쉬어가는 증시라고 해서 나도 같이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 안 돼요. 다음에 투자할 만한 기업들을 미리 발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두 가지 정도를 조금 더 깊게 파고들고 하나는 추후에 영상을 통해서 따로 얘기할 생각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저희 텔레그램 방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은요.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매일 세력 분석 자료들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 더보기란 통해서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에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일 고심해서 선별하는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추후에 자세히 더 얘기할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바로 폴더블 폰입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폴드 시리즈랑 플립 시리즈를 내놨는데 모두 7이죠. 정말 역대급 제품이 이번에 나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에 폴드가 정말 좋더라고요. 폴드는 양쪽으로 펼치는 화면이 엄청 커지는 휴대폰이죠. 이 폴드 자체가 정말 지금 얇게 나오고 무게감도 확 줄였습니다. 예전 시리즈는 힌지 부분이 들뜬다든지 화면이 깨진다든지 이런 단점들이 계속 거론됐었죠. 근데 이번 세븐은 두께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돼요. 접어놓은 상태가 일반 휴대폰 두께 수준입니다. 원래 두 개를 겹쳤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휴대폰보다도 더 얇아요. 무게도 일반 스마트폰이랑 별반 차이가 안 납니다. 이번에 세븐이 나올 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폴더블 폰이 이제 성숙화 단계에 올라섰구나 하는 거예요. 보통 신기술 제품이 나왔을 때는 초반에는 실사용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기술력이 제대로 성숙화되어 있다고 평가하지는 않죠. 첫 번째 시리즈는 거의 실험용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근데 7까지 오다 보니까 완성도 있게 제품이 완전히 완성이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께랑 무게 자체가 이전 휴대폰이랑 완전 레벨이 달라져 버리니까 화면을 펼쳐서 크게 볼 수 있다는 장점에다가 휴대성까지 잡은 거죠. 그럼 삼성전자가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부터 폴더블 폰이 이제 특별한 휴대폰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제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접는 게 안 접는 것보다 좋은 건 당연하거든요. 앞으로는 애플도 그렇고 모든 휴대폰들이 기본적으로 폴더블 폰이 디폴트 옵션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모든 스마트폰들이 이제는 폴더블 폰이 되는 거죠. 기술력이 성숙화되는 단계에서부터 오는 시너지나 확장성이 꽤나 빨라질 거라고 내다보고 있어서 폴더블 관련주를 한번 눈여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목해보고 있는 포인트는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관련 이슈입니다. 지금 상법 개정을 한다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자사주 소각이 급증하기도 했고 전년 대비해서 2.6배가 증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자사주 소각이 늘었냐면 정부에서 이걸 의무화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사주 소각 안 하면 강제성을 부여하겠다, 법안으로 밀어붙이겠다고 나온 거죠. 이러면 결국은 재계 쪽에서도 법안에 맞춰서 몇 퍼센트는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보고 큰일 났다, 나중에 법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 해서 우리는 강제로 안 해도 알아서 잘할게요, 그러니까 강제로 규제하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약간 보여주기식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도 뉴스 기사나 분석하는 쪽에서도 이게 법안으로 강제성을 띠기 전에 미리미리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사주 소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정말 많이 늘었는데 주식 수보다도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게 정확하거든요. 주식수 기준으로는 1억 4,527만 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해서 256% 늘어났어요. 전년도 같은 기간에 4,760만 주 소각이었는데 1년 뒤에 1억 4,527만 주가 됐으니까 250% 이상 늘어난 겁니다. 어떤 기업들이 가장 많이 소각을 했느냐 살펴보면 1등 기업이 HMM입니다. 최근에 HMM의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천천히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는 양상인데 솔직히 지금 HMM이 올라갈 만한 호재거리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지고 나서 물동량이 회복되고 그걸 기대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좋다고 계속 강조드렸었는데 지금 화려한 경기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은 아니에요. 지금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HMM이 좋을 만한 거는 결국 자사주 소각 이슈가 많이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에 주가도 한 차례 시원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장기적으로도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익 관련 부분도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도 그렇게 좋을 거라고 기대되는 포인트가 그다지 없고 내년 내후년 돼야 좀 기대가 되거든요. HMM은 8,180만 주 정도로 소각을 했고 2조 1,430억 정도, 사실 2조 원 이상의 자사주 소각을 했다는 게 시가총액이 24조 정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규모를 소각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으로 소각을 많이 하는 건 신한지주예요. 역시 금융지주사가 안 나올 수 없겠는데 신한지주는 2등으로 자사주 소각 규모가 많습니다. 32조 정도의 시가총액인데 HMM이 시가총액은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소각 규모는 훨씬 많아서 HMM의 소각이 훨씬 더 두드러진다고 봅니다. 금액으로도 1등이지만 시총 대비해서도 정말 많은 자사주를 소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KB금융입니다. 지금 소각하는 기업들 보시게 되면 금융지주사들이 꽤 많아요. KB금융이 6,600억 정도, 신한지주가 8,680억 정도 이렇게 소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는 3,680억 정도로 자사주 소각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이 기아와 현대모비스로 자동차 기업들이 뒤를 잇고 있어요. 기아는 3,450억 정도, 현대모비스는 3,170억 정도 자사주 소각을 진행합니다. 지금 탑에 있는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을 보시면 HMM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KB금융, 신한지주, 네이버, 기아, 현대모비스,
당장의 주가가 그렇게 뛰어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은 솔직히 잘 안 들거든요. 일반적으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을 하면 주식수가 줄어들죠. 그러면 주가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기존에는 국내 회사들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았거든요. 웬만하면 지배주주들 경영권 방어용으로 썼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그러지 말고 주주들을 위해서 쓰라고 법안으로 강제성을 띄워야겠다고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좀 보여주기식인 면이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자사주 소각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모멘텀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주가를 밀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자사주 소각 이슈로 움직임이 나온 종목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제약 바이오 쪽입니다. 이번에 사실 국내 지수도 그다지 좋지가 않았어요. 국내 지수가 좋지 않은 이유로는 가장 상징적으로 미국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미국이 CPI 발표하고 고용지표 발표할 때는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엄청 갔다가 또 소비지표 발표하고 PPI 발표할 때는 금리 인하 좀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뒤로 밀리지 않을까? 하면서 또 떨어지고 그래서 다우, 나스닥, S&P 전반적으로 또 위축됐죠. 반도체도 그렇고. 이게 하루하루 양상이 바뀌다 보니까 국내 지수도 계속 양상이 바뀌고 거기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국내 지수도 잘 가는 듯 하다가 떨어지고 8월달 들어서면서 전혀 재미없는 장을 연출해주고 있고 계속 떨어지거나 횡보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만한 거는 미국이 지금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좀 주춤주춤 하는 거지 될 거라는 거에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때 미국에서도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걸로 기대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제약바이오다 보니까 가장 상징적인 지표죠.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작년까지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었어요.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쭉 24년 중순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한 7월 말 정도 되면서부터 확 꺾였습니다. 트럼프 당선되고 관세 때린다고 하니까 그대로 수직 낙하를 해버렸어요. 근데 4월달 이후부터는 그대로 밀어올리면서 어느덧 거의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는 것도 있는데 기준금리 인하가 실제로 진행된다고 하면 전고점 돌파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도 그 PPI 발표랑 소매 판매 지표 발표된다 해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제약 바이오 쪽 바람이 한번 또 강하게 불어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한국도 현재 의료 정책은 그다지 빛을 못 보고 있는데 제약이라든지 헬스케어는 따라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처럼 우리나라도 2024년 중순에서 말 정도까지는 계속 잘 올라갔어요. 헬스케어 지수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4월달까지 떨어지면서 하락했고 저점 찍고 지금 반등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최근에는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조정이 나와주긴 했는데 보여드렸듯이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는 그대로 지금 밀어올리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좀 엇박자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패턴을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제 차도 한번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지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한 차례 24년도 기준보다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를 기반으로 따져봤을 때는 앞으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세를 띨 가능성이 있겠다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앞으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기준금리 인하가 실제로 시작되기 전부터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플랫폼 관련 기업들,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플랫폼 3대장인 알테오젠이라든가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여전히 강하고 여전히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강조드렸던 여전히 잘해주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CDMO 같은 기업들,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은 추후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만한 상징적인 기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트럼프가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을 계속 육성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리고 규제들을 많이 풀어주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제네릭 약품들을 활성화시켜서 약가를 인하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주요 모토로 삼고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셀트리온이 강세를 띨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시금 현재 시장 상황을 정리해보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확실한 시점일수록 미리 다음 주도주를 발굴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폴더블폰 관련주들, 자사주 소각수혜주들,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이 세 가지 테마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시장을 이끌어갈 주요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제약바이오는 미국의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이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사주 소각 이슈도 정부의 상법 개정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폴더블폰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정말 완성도 높은 제품을 내놨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대중화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같은 불확실한 시장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정보와 지식을 쌓아가는 분들이 결국에는 큰 수익을 거두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더 나은 투자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께 특별한 안내를 드릴게요.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 보시면 파란색 링크가 보일 겁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되는데 한번 같이 눌러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입력하셔도 되고 중복해서 선택하셔도 괜찮은데 첫째로 원하시는 항목에 체크하시고 두 번째로 연락받으실 연락처를 입력해주세요. 이거 잘못 입력하시면 신청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시청 중인 영상의 제목이나 종목 이름을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동의함 체크해서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신청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하시는 항목 체크, 성함 연락처, 영상 제목 또는 종목명, 동의함 체크, 제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겠죠?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라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